안녕하세요, 제니킴입니다. 오늘은 치과위생사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양치질 방법. 자, 칫솔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모가 평평하고, 제가 좀 많이 써서 좀 닳아서 그렇지 평평한 모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칫솔 모도 있고 오목 이렇게 들어간 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이렇게 생긴 거, 뭐 보통 슈퍼에 가면은 평평한 거밖에 없죠. 아무튼 평평한 것이 좋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닦을 수 있으니까. 볼록하고 오목한 거는 특수적으로 어떤 부위에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럼 보통 못 쓰시면 되시고요. 잇몸이 좀 약하다, 나는. 그러면 피가 좀 자주 난다, 그러면 좀 미세모 좀 약한 거 쓰시면 되시고요. 나는 치석이 너무 많이 생긴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석이 많이 생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좀 강한 모를 쓰시면 됩니다. 슈퍼에서는 아마 거의 보통 모밖에 없을 거예요. 미세모나 강한 모는 뭐 약국 같은 데 가면, 아니면은 칫솔 파는 사이트 그런 데 가면 아마 팔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 부분에 약간의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튕기거나 할 동작을 할 때 너무 딱딱하면은 칫솔질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약간의 탄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칫솔을 잡을 때는 이렇게 내가 최고다 라는 포즈를 취하고 이대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엄지가 넥 부분을 받쳐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힘이 이제 꽉 들어갑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힘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플라그가 제대로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딱 잡고 합니다. 그리고 칫솔질을 어디서 하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껌껌한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칫솔질을 하면서 내가 칫솔질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을 꼭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칫솔질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물양치를 많이 하고, 최소한 10번 정도는 해야지 입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나 치약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양치질 했는데 물양치 제대로 못해서 입안에 다시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짜증나겠죠? 앞서 칫솔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칫솔 선택하는 법, 또 뭐 치약을 선택하는 법, 뭐 여러 가지 뭐 선택할 게 많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닦는지, 칫솔질의 방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용어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치아를 닦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솔질이라고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게 일본식 단어라서 최근에 바꿨거든요. 칫솔질로 바뀌었습니다. 치아를 칫솔로 닦는 것을 칫솔질이라고 하고요. 병원에 가면 이제 시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양치하세요 하잖아요. 이거 양치하고 오란 말이 아니고 물로 헹구라는 말입니다. 양치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물로 헹구다,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양치하세요 하면은 물로 헹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러면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닦거나, 그쵸? 근데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 지금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꾹 눌러서 닦는다 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잇몸에 계속 이런 마찰을 주기 때문에 잇몸한테 되게 위협적이죠. 우리 살도 계속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 생각해봐요. 점점 닳아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여기 있는 플라그들이 여기 사이에 낄 수도 있고, 여기는 계속 전혀 닦이지 않고 여기만 계속 갈리고, 여기가 되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계속 문지르면은 여기가 도끼로 탁 찍은 것처럼 파여서 엄청 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치아가 이렇게 나 있죠? 칫솔 반대편,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옆으로 딱 붙여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구나. 이렇게 살짝 기울이고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목을 스냅을 주면서, 이게 지금 제 치아가 아니라서 되게 힘든데 이런 식으로, 그럼 사이사이에 칫솔모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방향은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이때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너무 살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사이사이에 있는 플러그들이 빠지지 않고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확실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칫솔모가, 보세요,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이렇게 꺾일 정도로, 칫솔모가 이렇게 전혀 안 꺾이면 안 돼요. 이러면 전혀 안 닦이거든요. 플러그들이 엄청 강한 힘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힘으로는 전혀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를 7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십니다. 7번에서 10번. 그 다음에 한 칸 옮겨서 또 7번에서 10번. 그리고 한 칸 옮겨서 또 7번에서 10번. 계속 그렇게 겹치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모든 치아를. 근데 여기 앞니 쪽에는 보세요. 치아리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배열돼 있죠. 근데 앞니는 어때요? 이게 일자가 아니죠. 커브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C자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여기는 힘드네. 여기는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어금니는, 앞니는 이렇게 세로로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거울을 보고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안 닦여요. 침이 튀길 정도로 세기로 하셔야 되고, 이게 여기 중간부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여기 옆면이 잇몸에 닿아야지 상처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꼭 눌러주고 바깥으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빼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잇몸에 이렇게 칫솔목 끝부분이 닿도록 시작을 하면 안 되고, 그 옆면이 닿고 올라가면서 기울여지면서 치아는 칫솔 끝으로 닿는 거예요. 잇몸은 칫솔의 옆면. 손톱이 왜 이렇게 기냐? 옆면. 그다음에 치아는 칫솔 끝.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45도나 이렇게 칫솔목 끝부분이 잇몸을 닿으면 잇몸 아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칫솔 옆면 잇몸에 닿고, 그다음에 각도를 주면서 칫솔 끝으로 치아를 닦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앞니는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치아당 10번에서 10번 정도는 최소 10번 정도는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끝에 이런 데도 꼭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닦으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엔드타프트라고 하는 칫솔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이렇게 닦거나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구입하기 좀 힘드시면 이렇게 닦으면 힘이 별로 없거든요. 자, 치아를 이렇게 살짝 벌리고 이런 식으로 볼이 이렇게 있으면 볼을 이렇게 살짝 당겨가지고,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씹는 면은 평소대로 똑같이 여러 번 닦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혀는 가로로, 이거
혀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 너무 약하거든요. 조금 살짝 중등도의 힘으로 가로로. 왜 가로로 하냐면 그래야 구역질이 덜 나요. 세로로 하면 좀 구역질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로 하면은 구역질이 덜 나요. 치실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실 어디네요? 치실이 없네요. 이게 치실이라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쓰지 말고 살짝 이렇게 치아면처럼 때밀듯이 이렇게 C자로 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고 살짝 잇몸이 치아랑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살짝 힘 빼서 넣어주셔야 돼요. 거기도 음식물이 쌓여요. 세균들이. 치아에만 하지 말고 살짝 그 잇몸과 치아 사이에 그 한 1~2m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탁 하고 튕겨내 주시면 돼요. 그 모든 치아 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우리가 치간 칫솔이 없네. 죄송해요. 치실도 없고 치간 칫솔도 없네요. 치간 칫솔 대신 엔드터프트를 이용해서 치간 칫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사이에 뻥 뚫려 있는 공간에 하시는 그 용도로 제작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치아랑 치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이사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서 난 치간 칫솔 열심히 한다. 잘하는데 왜 자꾸 여기에 음식물이 생기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치아를 닦아야죠, 여러분. 치아를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밀착해주셔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치실은요, 치아랑 치아가 딱 붙어 있을 때 그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실을 사용하는 거고요.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텅 빈 공간을 그 양 사이드의 그 치아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칫솔질을 다 했어요. 그리고 밝은 곳에서 거울을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치실, 뭐 치간 칫솔 아니면 치면이 약간 거칠거칠하면은 그 좀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손톱을 이용해서 긁어내요. 스케일러처럼.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없으면 인체의 그런 온갖 것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이쑤시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쑤시개를 사용할 거면 잇몸은 건드리지 마시고 치아에 있는 찌꺼기만 빼내셔야 돼요. 잇몸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총동원해서라도 일단 입안에 있는 그 찌꺼기는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탄산음료나 뭐 산성이 좀 강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양치를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산성이 그 치아를 약간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부식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살짝이라도 부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칫솔로 문 떼버리면 문 떼버린다 이거 표준어 맞나요? 모르겠어요. 전 부산 사람이라서 문 떼버리게 되면은 그게 조직이 탈락이 될 수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가 되면은 그게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옛날에 TV에서 치약을 물에 묻혀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물에 묻혀도 되고 안 묻혀도 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닦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그냥 치아에 있는 붙어있는 플라그들을 그냥 다 제거하세요. 그게 짱이에요. 그게 입술질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묻히든지 말든지 치약을 여기 깊이까지 넣든지 말든지 어떤 칫솔물을 선택할지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이에요. 그러시는 분들은 혀를 닦아보세요. 혀를. 일단 첫 번째로는 치아를 정말 잘 닦아야 되고 치아를 잘 닦는데도 구취가 난다. 그럼 혀를 깨끗하게 닦아보시고 혀 클리너를 사보셔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엄청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약간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속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입에서 나는 냄새라고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냄새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침을 내 손목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냄새를 맡는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혹시 양치하시기 귀찮으시다 그러면 하루에 3번 대충 하지 마시고 하루에 1번 열심히 아주 정성껏 똑바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침 뭐 점심은 거르더라도 밤에 자기 전에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고 있는 동안 세균이 더 활발하게 많이 생성되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충치가 더 생기기 쉽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치과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양치를 꼭 해주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치과 와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양치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양치를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시지 마세요. 왜냐면 플라그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치태라고 부르는 거고 칫솔질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치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딱딱한 돌덩이 같은 거, 그거는 치태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치석이거든요. 근데 스케일링을 할 때는 치태는 없애기 힘들어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치석을 없애는 스케일링을 해드리는 거지, 계속 양치질이라 그러나? 저희가 칫솔질을 대신 해드리진 않잖아요. 칫솔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서 치태를, 플라그를 제거하는 거를 다 해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치석을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는 거는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여러분 칫솔질은 꼭 하시고 치과에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일반인들이 하는 칫솔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때요? 잘 이해 가셨나요?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교정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다른 동영상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니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동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